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의 조선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세 역전할 두 종목 각각 한 종목씩 이렇게 약간 대결 구도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전세 역전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희 매니저님은 현대차 꼽으셨고요. 반대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덕산 하이메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현대차부터 볼 텐데요. 최근에 뭐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시작부터 큰 웃음을 주셨네요.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웃긴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현대차 보면은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MC님은 현대차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양심상 모빌리티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장실에서 이 조선희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조선희 매니저님이 저를 좀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한 자동차에서 정말 이동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차에 대한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예. 앵커님은 참 거짓말을 못하시네. 못해요, 역시 못해요. 그 주식에 양심상. 최적화 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못합니다. 대단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내용은 이제 오늘은 UAM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UAM? 예, UAM. 보통 보면 이제 수제기 착륙기처럼 이제 위로 바로 올라갔다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 거를 그렇죠. 그죠? 예, 도심항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발표가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장이 오래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던 내용인데 네. 이게 용산이죠. 제가 12년 전부터 용산을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용산에 그렇잖아요, 이 대표님, 12년 그죠? 전. 예, 12년 전부터. 예. 네. 왜냐하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용산이 이제 그 현대에 원래 서울에서 가장 큰 정비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곳을 현대차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곳을 바로 이제 UAM 관련 연구소로 만들었죠, 얼마 전에. 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실 PC 산업이 요새 도태돼서 오프라인에서 PC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이 전자상가가 지금 거의 슬럼화 공동화되고 있는데 2년 전인가요? 낮은 상가를 현대차 그룹이 1,4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했던 이유는 바로 UAM 관련 산업이 초기지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그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UAM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네.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이미 상용화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가 사실 용산이 지금 약간 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비행을 못하게 지금 다 차단해서 막아놨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8월 달이죠. 다음 달에 이 관련 내용들을 법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뭐 자동차 그러면은 뭐 무겁고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여러분 현대차를 비교해 보시면 자본금이 삼성전자는 8,900억 정도, 네. 현대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자본금이 그 정도로 자본금을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앞으로 4대 먹거리를 원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이 벌써 이미 수소차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까지 4개를 이미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오늘 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어제 대전에 내려가셔가지고 6개의 이 우주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님들하고 네. 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MOU 체결해서 앞으로 매년 안으로 현대차가 만든 그 우주여행 탐사선 가지고 달까지 탐사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대가 만든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다양한 되는데 수단들이.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달까지 탐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그 로봇 회사를 인수했죠. 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가지고 하스팟이라는 그 로봇계가 이제 경비까지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현대차를 자동차로 보지 마시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면 되고 2026년도에는 심지어 부산에서는
드론 택시로 네. 상용화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6년이요. 6년이죠. 4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비행 수단, 날아가는 수단, 교통 수단에 현대차가 네. 앞서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관련 네. 내용 이슈들도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유로 많이 돈을 벌었죠. 리움시티 1,200조 관련된 프로젝트를 120km 되는 그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2030년까지 500만 명이 들어갑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 인구가 들어가는데요. 대단하죠. 거기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UAM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적극적으로 전 회장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려면 1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UAM 관련된 부분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뭐 사실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7월달 내내 상승세가 가파른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보셨나요? 조금 이제 오늘 보니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19만 원 정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정확히 이 시점 고점이었던 작년이죠. 작년 초에. 2021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전기차가 다 고점이었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28만 원, 손절 라인은 1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차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볼 텐데 뭐 채팅창에 금양 이 얘기 되게 많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증권광장 통해서 공약주를 제시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댓글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덕산하이메탈을 가지고 오셨어요. 덕산하이메탈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금양은 이제 잊으십시오. 네, 예. 이제 이즈리. 예, 제2의 금양을 찾아서 예, 그래서 그래야죠. 나가겠죠, 도양? 네. 예? 예, 네. 그냥? 네. 그래서 일단 뭐 덕산 하이메탈 앞서 UAM 말씀하셨죠? 그쵸. 숨겨진 UAM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요즘 방산 뜨겁죠? 네. 숨겨진 방산주입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예, 숨겨진 게 좋죠. 네, 예, 그런 게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럽다고요? 드러내. 예, 예. 그래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솔더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과학 시간에 했던 납땜 네. 혹시 잘 모르시겠죠? 저 가사하셨고 해봤어요. 기술 산업 시간에 네. 해봤어요. 비슷한 아. 세대예요. 네. 별거 다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네. 네. 그래서 그 납땜을 할 때 그 인두하고 이렇게 네, 했던 맞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처럼 이 회사가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 밑에 거기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솔더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더 칩 그렇게 작은 데에다가 고정하려면 얼마나 또 작은 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이크로 솔더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더 작으니까 비싸겠죠.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또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FCBGA 관련돼서 기판들 다들 어떤 확장하고 거기다가 설비 투자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네, 그런 쪽에서 LG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다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 솔더볼도 당연히 단가와 수량이 늘어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게 본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덕산 넵코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넵코어스. 네. 넵코어스. 예, 원래 네. 넵코어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덕산이 앞에 붙었죠. 네, 그래서 지분을 한 60% 갖고 있는데 아마 성과에 따라서 지분은 더 늘릴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거기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홈페이지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아주 눈에 확 들어오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방산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정밀 유도 무기 이번에 LIG 넥스원이 끌어갔던 유도 체계 무기와 비슷한 쪽으로. 그러니까 즉 통신 모듈과 그에 따른 객체와 통신 모듈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대응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또 우주항공 쪽도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위성 발사체 관련된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업들 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항법 인프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UAM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UAM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앞서 매니저님이 얘기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기체, 네. 그다음에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버티포트가 뭐냐면은 기체가 앉아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착륙장 여기 이제 용산에 만든다는 얘기가 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인프라 중에서 서비스 인프라. 그러니까 즉 그냥 비행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제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관제탑의 역할하는 걸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도 그렇죠.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2번 활주로로 안착하세요. 네. 그러고 로저 딱 끊고 멋있죠. 네. 또 매버릭 이런 거 쫙 탐 크루즈 형님 가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이런 쪽에서도 다 관제탑과의 항법 인프라가 그럼 같이 연계가 돼야 서비스다. 되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 또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UAM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도 보시게 되면은 계열사 편입하면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더 레벨업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덕산하이메탈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든든한 이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주가는 오늘 또 주가 흐름 좋습니다. 3% 이상 강세인데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저 덕선하이 네네. 메탈 같은 경우는 일단 잘라서 지난번 고점에 있던 1,500원대 정도까지 보고요. 네. 손절가는 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는 현대차와 덕산하이메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전세역전 종목 확인해보시죠. 자, 두 번째 전세역전 종목입니다. 조선일 매니저는 삼성물산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는 이렌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삼성물산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 어떻게 또 저기 사우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파트 브랜드로 가장 높은 게 어떤 아파트일까요? 뭐죠? 뭐 레미안도 있고 자이도 빙고. 있고. 역시 현명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레미안이 네. 가장 비싼 브랜드인데 저는 몇 년 전에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네. 미쳤구나. 드디어 삼성물산이 왜냐하면 가장 고가의 브랜드이면서 돈을 잘 버는데 그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네. 돈을 어디서 버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생충에 보면은 그 송강호 씨 그런 네. 얘기하죠. 너는 계획이 있구나. 네. 그죠? 예. 요즘 나오는 얘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획이 왜냐하면 뭐였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얘기하신 분야가 바로 이제 사우디 네옴이죠. 이게 원래 이제 뭐 그리스어로 뭐 미래 도시라고 그러는데 미래 도시 계획을 하는 데서 오래전부터 삼성물산이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건설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뭐 사우디 네옴이 이제 지금 보면은 한 뭐 650억에서 1,200조라고 하는데 사실 삼성물산을 관련 종목으로 부각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국내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해외 쪽에. 자,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축사업부를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부지칼리파, 뭐 인천대교 뭐 이런 거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중동에서는 삼성물산이라는 브랜드를 벌써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를 만드는 120km의 어마어마한 그곳에 건물 들어가는 것을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다가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우디가 오랫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오일머니로. 그래서 그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물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원자력 발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2005년부터 울진 발전소 있죠. 565기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국내에서도 졌고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사우디 원전의 2기를 시작으로 해서 원전 쪽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것도 이제 일단 해외 매출로 그렇죠. 해외 매출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레미안을 포기할 때 이제 삼성물산은 미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부터 준비를 더 큰 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SML 사업, 소규모 소형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개 기업의 그 모델을 미국 정부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표준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이 하면 전 세계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회사에 삼성물산이 벌써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보고 역시 제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았었는데 삼성물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프로젝트 거기다가 사우디에 2030년까지 진행되는 한 1,200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네옴시티 그룹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해외 프로젝트 보면은 시차가 좀 길잖아요. 그렇죠.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돼서 기대감이 생기게 될까요, 주가에? 보통 이런 것들은 계획을 원래 세울 때 한 네. 10년 정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한 네. 번에 턴키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계획에 맞춰갖고 진행을 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이번 2, 4분기 때에도 발표된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네. 원래 건설사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지금 방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보통 3년 내지 5년 이상 프로젝트를 이미 수주를 받아서 네. 매출이나 영업 규모를 맞춰가지고 그게 맞춰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부분별 영업이익 전년 대비 발표한 거 내용을 보셨는데 네. 건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 삼성물산이 바이오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네.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매수가는 11만 5천 원, 네.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사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내의 주택 관련한 사업보다는 해외 쪽에 있어서의 사업이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좀 지켜볼 만한 주가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렌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의 주가가 오늘 8% 넘게 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 사도 될까요? 이게 오는 사이에 제가 오는 그러니까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좀 가격의 부담은 있을 수 살짝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고 네. 괜찮다 그러면은 뭐 계속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보유 네. 아니면은 신규도 잠깐 눌렸을 때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팩의 강자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팩.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 들어가죠. 그거를 감싸서 딱 집어넣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첫째는 스마트폰 업황이 안 좋으면은 위축되죠. 그쵸. 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시장이 포화되고 여기서 별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신사업을 찾자. 그래서 먼저 찾은 게 전자담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비슷한 회사인데요. 뭐 계열사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EM텍이라는 회사가 먼저 KTNG 릴과 같이 이어가다가 KTNG 입장 쪽에서는 밴더 하나만 두게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밴더 이렌텍을 찾아서 이제 납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출이 확 늘었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눈길이 끈다. 아마 올해도 이쪽이 가장 주된 매출 성장원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오늘이죠. 애플 실적 발표하죠. 오늘 밤에. 네, 오늘 밤에 발표하죠. 폐장 후에. 네, 그러면 애플이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서 하나 우리가 약간 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산량을 줄이겠다든지. 줄이는 거는 그쪽입니다. 이제 맥북이라든가 네네. 그 PC 관련된 컴퓨터. 쪽일 거고 그래도 양보 못해라고 하는 쪽은 MR이라고 하는 글라스. 웨어러블 예, 기기들. 그쪽에 잘 보시게 되면 거기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네, 누가 할까요? 근데 이렌텍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쪽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오큘러스 2 쪽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AR, VR 기기가 커진다. 당연히 이쪽도 하나의 매출원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기들이 늘어난다. 네,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이 뭐 이제 구글 글라스부터 삼성도 하겠죠. 네. 근데 삼성과 연관이 높은 회사가 되면 또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 있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모빌리티 쪽입니다. 모빌리티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앞서 매니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예, 작은 이동형 모빌리티도 있겠지만 지금 또 하나 로봇. 이번에 삼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임스 이쪽이죠. 이쪽도 어떤 이동이 불편할 때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또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봤었을 때 이렌텍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많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추정한 게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시총 5,000억. 네. 여전히 쌉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8% 넘게 오르면서 21,75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직접- 적정한 매수가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올랐으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걸 한 21,500원 밑으로 보시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각도가
빠르게 쓰다 보니까 네. 대응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눌림목 체크하시면서 네. 차라리 분봉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은 넘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로는 25,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빠르게 연출하고 있는 이렌텍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전세 역정 종목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과 현대건설입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건설 쪽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오늘 현대건설. 건설주를 많이 가지고 온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죠. 조씨입니다. 네. 네, 조코위도도 대통령인데 네. 네, 유명하신 분이 조씨가 많아요. 근데 오늘 계약 체결을 하는데 한 50조 가까운 프로젝트를 이제 계약 체결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억 8천인데 우리나라 한 5배 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신행정도시를 이제 옮깁니다. 계속 이제 수위가 올라가니까 네. 지금 현재에 있는 행정도시가 물에 잠기니까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그 행정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죠. 그쵸. 세종시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오랫동안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행정 수도를 옮겨서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행정 수도 프로젝트를 계약 체결을 오늘 발표가 날 건데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과 함께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를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동에서 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발전 설비까지 해서 플랜트나 에너지 사업도 사우디나 여러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현대건설이 뭐 그동안 주가가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주가도 지금 바닥을 찍고 조정을 올 줄 알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멋지게 강해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미 Tell Me Something 주가가 벌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린 두 개 기업들, 뭐 GS건설이나 DL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도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나 여러 가지 전 세계 프로젝트, 외주 프로젝트를 많이 해외 하고 쪽에? 있는데 건설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주도 엄청 좋을 겁니다. 네. 관련 내용 보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41만 원, 네. 목표 가격을 41,000원. 4만 1천 죄송합니다. 네. 목표 가격은 5만 원, 네. 손절 라인은 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가져가셨던 분들 41만 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요. 목표주가 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사실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런 굵직한 기업들은 국내 모멘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의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심지어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 마음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 더 붙는 주가의 움직임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대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과 또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즘 보면 또 학원도 온라인으로 하는 걸 많이 권유. 하죠. 네, 뭐 이렇게 코로나19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데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IB 기명 이런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따로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중기적으로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게 교육 관련주는 일단 한국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인구가 보니까 줄어들고 기반은 왜냐하면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서 아마 업체들의 기반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위축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살아남는 자가 독식을 하겠죠. 거기서 살아남는 회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 있고요. 대성이.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입시 교육하게 되면 메가 스터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성 그러니까 메가 패스 대성 마이팩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좀 여유 있는 때 친구는 둘 다 듣고, 아니면은 또 아이디 빌려다 듣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양대 산맥이 지금 거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번에 메가패스 교육에서 지분을 매각한다고 얘기를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MBK 파트너스가 지분의 약 한 35%를 가져갈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회사를 팝니다. 그러면 MBK 파트너스 입장으로 보면 사모펀드가 가져가면서 첫 번째는 얼만큼 평가를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평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같은 경쟁자인 디지털 대성도 재평가가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사모펀드로 간다는 얘기는 회사를 약간 좀 잘 포장을 해서 그다음에 또 매각하겠죠. 그쵸.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대성 그 디지털 대성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 회사는 지금까지 한 2010년대 중반부터 매출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메가패스나 마이패스 같은 경우는 마이팩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 타죠. 작년에는 부담되죠. 예, 이랬는데 가격이 그 사이 10만 원 올랐어? 이렇게 되면 부담되죠. 근데 업체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수익성을 견인하고 끌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를 계속 체크하게 되면 그래도 살아남는 교육업체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대성,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대성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유명했어서 단기 가서 이제 교육도 받아보고 했었던 그런 대성을- 기억이 나고요. 네, 학원 중에 1등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대성, 그러면 얼마나 대성할 수 있는 주가가 될지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볼 텐데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는 조금 오른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쪽에서 봤을 때 아마 8,000원대 부근이 이제 저항권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대성 확인하고요. 오늘 전세 역전 종목 6종목 여러분들의 좀 관심 종목에 모아두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역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선희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